초대라고 하는 거는 전화해서 약속을 잡는 거예요, 리더님들. 일단 전화를 해서 쇼도 플랜을 하는 거다? 삐 아니다. 쇼도 플랜을 전화해서 잡는 게 아니라 명단을 작성을 하고 나면 그 명단을 가지고 전화를 걸어서 몇 날 며칠 몇 시에 내가 너에게 사업이면 사업, 제품이면 제품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만나자라고 약속을 잡는 게 초대예요. 절대 초대 그 전화를 해가지고 쇼트 플랜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를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들 초대 잘들 하고 계시나요? 초대가 잘들 되시나요? 저는 이제 유산업 비즈니스를 한 지 한 3년 차 정도 돼가고 있는데요. 지금은 초대가 조금 좀 수월해진 것 같아요. 가벼워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초대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무겁게 느껴지던 시기가 당연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나는 초대가 왜 어려웠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본 것 같아요. 그랬는데 저는 명단을 막 작성을 하고 일단 전화를 걸어요. 대부분 리더님들 그러실 것 같아요. 명단이 있으니까 전화 거는 건 사실 어렵진 않잖아요. 전화를 일단 걸어요. 그리고 전화를 걸어서 보통 나의 지인이거나 가족이거나 뭐 친한 사람들이니까 일상적인 대화들을 해요. 일상적인 대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계속 교육을 받으면서 들은 거는 있으니 핫버튼을 찾아야 된다라고 해서 뭐 핫버튼을 찾기 위해서 질문도 많이 던져요. 그런데 결국에 항상 보면 질문을 많이 던지지만 핫버튼을 찾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리고 그러고 나서는 그냥 서로 일상적인 얘기를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밥 한 번 먹자 하고 끊거나 그렇게 해서 그렇게 끊어지거나 아니면 실제로 뭐 친한 친구니까 만남이 성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제가 목적을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왜 만날 건지 이런 얘기를 그런 얘기를 하고 하지 않고 만나다 보니까 만남을 가져도 여전히 그 만남 속에서 계속 언제 유산을 얘기하지, 언제 유산을 얘기하지? 이러다가 그거를 또 놓치고서는 사실 만남에 사업 설명을 하던 아니면 또 다른 미팅에 초대를 하던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의 경험이 보통 그랬었었는데 아마 리더님들도 그런 경험을 좀 하고 있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만히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초대를 할 때 왜 그냥 약속 날짜, 내가 왜 너를 만나려고 하는지, 그리고 약속 날짜를 잡아서 정확한 날씨, 시간, 이것만 잡아서 이렇게 손만 내밀면 되는데 이게 왜 어려울까? 뭐가 걸림돌일까?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근데 저의 경우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이 제품을 먹고 사실 몸도 너무 좋아졌고 사업으로도 저는 처음부터 사업으로 봤던 사람이니까 이걸로 인해서 내 인생이 변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단 내 몸이 좋아지고 당연히 가족이 생각이 났고 사랑하는 뭐 가족, 아끼는 친구들, 지인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사실 깊숙이 들어가서 정말 내 본심을 들여다보면 정말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품도 권하고 사업도 권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나의 진심과는 또 다르게 그 이면에 내가 이거를 전했을 때 그들의 반응, 그들이 이거를 듣고 쟤 다단계 시작했네? 나한테 뭐 팔려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거절하지 않을까? 그거가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 초대를 쉽게 선뜻 하지 못했던 게 되게 컸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부분을 저는 좀 어떻게 극복을 했냐면 사실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지도 않았거든요. 물어보지 않고 내가 지레짐작 하는 거잖아요. 제가 저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걸 지레짐작 하는 건데, 그러지 말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진심, 그거에 포커스를 맞추자, 그런 생각을 조금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들에게 이걸 전해서 내가 성공하고자 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들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들과 더 멋진 인생, 그리고 더 나은 삶을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전달하는 그 마음에 조금 더 포커스를 가지고 가니까 초대에 대한 그 부담감이 조금은 덜어졌던 것 같아요. 저의 경험은.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세일즈와 마케팅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세일즈는 많이 파는 거예요. 많이 팔아서 이윤을 많이 남기는 건데 마케팅은
제품을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런 기획을 하기 위해서 시장 조사도 하고, 뭐 상품화 계획도 하고, 뭐 선전도 하고 판매 촉진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제품이 잘 팔려나가는 장치, 그러니까 시스템을 만들어서 평생 소득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게 하는 그런 것들을 이끌어내는 거잖아요. 사실 세일즈를 한다고 하면, 많이 팔아서 많은 이윤을 남긴다고 하면 우리가 아쉬운 부탁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일 거예요. 그쵸?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진짜 하고 싶은 거, 그 상대방과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거는 마케팅을 해서 공동의 수익을 창출하는 것. 그 기회를 그 상대방에게 전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게 실제로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진심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초대를,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들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이들하고 같이 더 많은 것을, 좋은 것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진심이다라는 거를 좀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초대를 하기 시작하니까 조금은 마음이 좀 가벼워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 초대의 목적은 어떤 게 있을까요? 초대는 왜 할까요? 앞전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본질적이고 밑바닥에는 사랑하는 사람, 아끼는 사람하고 같이 함께 마케팅을 해서 공동의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게 맞아요. 이게 맞는 거지만 사실 우리가 자선 사업가도 아니고 우린 이걸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돈을 벌어가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초대의 목적을 얘기하면 당연스럽게 성공의 8단계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성공의 8단계 이제 너무 많이 해서 지긋지긋하실 정도로 이제 외우시죠? 1단계 꿈과 목표. 맞아요. 의안내더님 바로 대답해 주시네요. 꿈과 목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결단. 그리고 세 번째 명단 작성. 근데 지금 이렇게 꿈과 목표 설정, 결단, 명단 작성, 이거를 막 몇 날 며칠, 한 달, 두 달, 세 달, 아무리 해도 이거 가지고 수입이 창출되나요? 창출되지 않아요. 이것만으로는 절대 수입이 창출되지 않아요. 무조건 초대를 해서 이제 손을 내밀어서 어떤 미팅이고 오게끔 만들어줘서 그게 뭔가가 전달이 돼야지만 저희 수입이 창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대를 해서 우리가 돈을 벌어가기 위해서 초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조아름 스폰서님이 강의할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영업자와 네트워크의 차이점 얘기해 주셨던 거 기억들 다들 하시죠? 다들 기억들 하시죠? 자영업자는 내가 혼자서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나 혼자 다 해야 되는 거. 그래서 내가 다치거나 이러면 수입이 들어오지 않는 노동 수입을 받아가는 거. 그게 자영업자예요. 근데 네트워커는 뭐가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내 주변에 네트워커는 맞아. 인재가 있어야 되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내 주위에 인재를 두고 싶으면 초대를 안 하고 인재가 생길 수 있나요? 인재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대를 무조건 해야 돼요. 초대를 해서 내 주위에 인재를 만들어서 나는 네트워커가 되고, 그리고 내가 손을 내밀은 그 인재들도 또 인재를 만들고, 그 인재들도 또 인재를 만들고,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이게 바로 인재를 만들어서 이게 복제가 돼야 저희가 원하는 빅 비즈니스,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삶, 권리 소득을 얻어갈 수 있는 일이 바로 초대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초대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이게 초대의 목적이고요. 초대의 종류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초대의 종류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1대1 미팅이 있어요. 1대1 미팅은 내가 진짜 사업한 지도 좀 됐고 아는 것도 많고 확신도 많고 이럴 때 1대1 미팅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2대1 미팅이 있는데 2대1 미팅은 스폰서와 그리고 이제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잠재 고객 이렇게 셋이 하는 2대1 미팅이 있고요. 그리고 홈미팅이 있어요. 홈미팅 많이들 하고 계시죠? 뭐 직대 라인 미팅이라고도 하고 형제 라인을 같이 포함해서
하기도 하고, 일단 신규 한두 명이 같이 들어오게 되면 이 신규들의 사업 비전을 간단하게라도 볼 수 있거나 제품 확장을 위해서 이렇게 작은 소그룹으로 많이들 하시는 거, Y 영양제라든지 유소다라든지 제품이라든지 서플 같은 거 이런 거를 하는 이런 작은 홈미팅이 있고요. 그리고 본사 로컬이 있어요. 본사 로컬은 지금 유니스타즈 내에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월요일마다 있는 월요 시스템 미팅,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 있는 신규 세미나,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금요일마다 있는 이츠 유산화 타임, 요렇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본사 로컬을 통해서는 사실 그 여러 성공자들의 마이 스토리를 통해 사업을 전달하거나, 그리고 또 전문가들의 제품 강의를 듣거나, 또한 우리가 이 일을 시작하면 최소 골드는 가고 싶어 하니까 골드를 가는 노하우를 알려주는 찬스 미팅, 이런 것들을 본사 로컬을 통해서 듣게 되시는데요. 보통 이런 거 많이 하시나요? 그 외에 신규한테 신규를 초대할 때 딱 본사에 세 번만 오게끔 해달라고. 사실 내 주인들은 나의 마이스토리를 알아요. 나의 마이스토리에 끌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의 마이스토리가 또 맞지 않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 세 번의 로컬 미팅을 세 번을 오게 되면 이 세 번 안에 루비든 에메랄드든 다이아몬드든 다들 가지고 있는 마이스토리가 다들 다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스토리를 통해서 내가 초대한 사람이 어느 부분에 꽂힐지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꼭 초대할 때 세 번은 와보라고 그런 말들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본사 로컬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큰 규모로는 1박 2일이나 컨벤션이 있어요. 이 1박 2일이나 컨벤션은 대규모로 큰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장이에요. 사실은 이런 규모의 이런 퍼포먼스를 내가 혼자 할 수 있나요? 절대 못해요. 이거 한 몇 천도 아니고 억 단위로 들어가는 이 컨벤션을 제 혼자서 절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분명히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내가 소개하고자 하는 이 잠재 고객하고 유사나가 만나기만 하면 되는 일이거든요, 이 일은. 근데 그렇게 유사나하고 만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렇게 큰 무대인 1박 2일이나 컨벤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초대 종류는 이렇게 좀 알아봤고요. 이 중에 오늘 저희가 하기로 했던 거는 2대1 미팅이에요. 그래서 2대1 미팅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하는데, 어떤 일을 하든지 의사가 된다거나 변호사가 된다거나 어떤 일을 하든지 배움의 길이 없이 그 일을 바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없어요. 무조건 배움의 길이 적어도 2년, 많게는 5, 6년. 이걸 투자해야지만, 그래야지만 돈을 벌기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배움의 길이 없어도 사업이, 돈 버는 일이 가능한데, 그게 바로 2대1 미팅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2대1 미팅은 내가 지금 막 시작을 했고, 내가 아는 게 없고, 내가 아는 게 없고, 난 막 시작했어. 이런 사람이라도 스폰서를 이용해서 초대로만 이렇게 앉혀놓기만 하면 어느 정도 그 사람에게 사업을 보여줄 수도 있고 제품에 대한 설명도 해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2대1 미팅만으로 내가 잘 모르더라도 돈 버는 일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2대1 미팅이 굉장히 잘 활용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 미팅이 될 수 있는데, 이 2대1 미팅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호일러의 법칙을 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호일러의 법칙 많이들 들어보셨죠? 제가 이제 호일러의 법칙 정의를 좀 찾아보려고 위키피디아도 찾아보고 네이버도 찾아봤는데 이렇게 정식으로 나오는 게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요 책들 다들 기억하시나요? 올바른 컨택과 리크루팅? 요 책에 보니까 호일러의 법칙에 대해서 26페이지에서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호일러의 법칙에 대한 거 제가 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여기 호일러의 법칙. 인간관계에서 출발하는 마케팅은 상대방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이 필수 조건이다. 상대방이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떠한 편견도 없이 정보를 들어주어야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내가 정보를 전달하려는 사람들은
나의 과거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나의 정보 전달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고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나를 평가한다. 정보 전달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제3자나 전문가가 가장 효과적이다. 모든 마케팅에서 특히 즐겨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호일러의 법칙을 정말 잘 활용만 한다면 우리 미팅을 성공적으로 성공의 확률을 높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호일러의 법칙을 미팅이 있기 전에 스폰서님과 내가 이 호일러의 법칙에 대해서 잠재 고객을 초대하기 전에 아주 제대로 숙지를 하고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호일러의 법칙에 대해서는 스폰서가 해야 되는 역할, 내가 해야 되는 역할, 그리고 초대를 할 때 해서는 꼭 해야 되는 거, 해서는 안 되는 거, 이런 여러 몇 가지 법칙들이 있어요. 이 법칙들에 대해서는 저희 신하나 골드님이 설명해 주실 거예요. 신하나 골드님한테 마이크 넘길게요.